표시로 대칭 이동에 대해서 나갑니다.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이동은 점은 그대로 이동하고 식은 빼서 집어넣는 거 기억하지? 일단 이걸 보자. 이렇게 축이 있고요. x, y가 있어. 한꺼번에 개념을 다 해버릴 거야. 외우는 부분이야. x, y가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어느 점으로 가게 되겠어? 생각해봐. x가 바뀌어, y가 바뀌어. y가 어떻게 돼? 반대의 부호가 될 거 아니고 같은 거리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좌표가 반대 부호가 돼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무슨 좌표가 바뀌겠어? x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y가 되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원점에 대해서 이리 가겠지. 자, 어떻게 돼버리게? 둘 다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림을 머릿속에다가 떠올리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어?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버릴 거야. y는 x라는 선이 있어요. 얘는 45도거든. 그치? y는 x는 45도를 이루고 있어. x축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어느 점으로 가게 될까요? 생각해봐. 이런 직사각형으로 세워지게 돼. 누워있던 게 세워지게 돼. 그럼 가로하고 세로가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 y, x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게 이게 다야. 이것들을 외우면 돼. 그래서 자, x, y라는 점이 있는데 자,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 x, y 좌표가 바뀌게 돼요. 오케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버리면 뭐가 바뀌게 된다? x 좌표가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림 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 둘 다 바뀌게 된다. 자, 둘 다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버리면 x 좌표와 y 좌표가 뒤바뀌게 돼요. 알겠어요? 저 그림을 생각하면 된다고. 자,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과 시계 이동이 달랐거든요. 근데 대칭 이동이 일단 표면적으로 쉽게 보이는 이유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잖아. 똑같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f에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식은 좌표가 아니야. x좌표, y좌표가 아니고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사용했어요 라는 의미야. 좌표가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f에 마이너스 x, y입니다. 좌표가 아니랬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자, x하고 y를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x하고 y를 바꿔버리시면 돼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내가 계속해서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는 좀 달라요. 표면적으로만 같은 거야. 자, 일단 외우기는 쉽죠?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x축의 대칭 이동 y좌표가 바뀐다. x축 여기다 뭐 생각을 할까? 내 머리가 이 점에서 내려가는 y좌표가 바뀐다. 여기서 이렇게 x좌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결국
X축으로 대칭 해서 Y축으로 대칭 이동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 170쪽 보세요. 문제 5번 보시면 점 P가 있어. X, Y가 있는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3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지, 그대로. X 마이, Y 마3이 그대로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돼버립니다. 이 점이 3,1이 돼요. 쉽잖아.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2가 되겠지. 그치? 자, 훨씬 쉽죠. 개념 자체가 원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자, 그걸 5번 문제,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있어요. 지우는 동안만 풀어봐. 금방 할 수 있어. 서로 X축이 대칭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다른 것과 똑같아질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치? 두 개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나머지와 똑같아집니다.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자, X축 대칭 이동시키면 무엇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식!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바뀌어? 그렇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버리면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 되잖아. 이게 이거라는 얘기야.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하나를 대칭 이동해버리면 다른 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A는 마이, B는 마3이 되는 거야. 이해를 해야 되겠지. 문제처럼 어렵지 않으니까. 자, 7번. 3x-4y 플러스 a는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무엇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 그렇지. 그래서 식을 만들어. 3x 플러스 4y 플러스 a는 0이야. 그런데 이것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에 접한대. 자, 알아나. 직선과 원이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풀지? 생각하고 말고 갑자기 뺀다가 왜 나와 갑자기? 제일 많이 한 거잖아. 원하고 직선이 접할 때 어떻게 푼다? 아, 판별식. 해도 돼. 집어넣고 판별식은 0이다 하고 해도 돼. 근데 복잡하잖아. 집어넣기도 상당히 복잡하잖아. 그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다고 했잖아. 원과 직선. 항상 원 나오면 중심하고 반지 좀 생각하려니까.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인 것 같다. 이거를 푼다고. 무조건 이거야. 중심 0,1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2하고 같다로 푼다고.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은 25니까 5고 절대값 0하고 2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a 플러스 4는 이게 2가 된다고. 그래서 a 플러스 4가 뿔마 10이 되니까 a는 6 또는 마이너스 14, 양수음수 이런 조건이 있겠죠. 양수.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보지 말고 하나를 보더라도 좀 외우려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수학은 계속 말하지만 80%가 아니까 문제예요. 2에서 푸는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 3,A하고 3,A하고 마이너스 2,B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상대방이 될 거 아니야. y는 x 대칭 이동 어떻게 시킨다라고 했어? x좌표하고 y좌표를 서로 바꾼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x좌표 y좌표 바꿔버리면 a, 3이 되는데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야. 끝!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9번 보시면 2x-5y 플러스 1은 0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자, 뽕이야. x축 대칭 이동하면 뭐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뭐가 바뀐다? y가 바뀐다.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다. 그래서 2x 플러스 5y 플러스 1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뭐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서로 두 개를 바꾼다.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겠다. 그래버리면 2y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 끝. 설명했잖아. 갑자기 이제 와서 설명하고 외우랬잖아. y, x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설명하고 외우랬잖아. 갑자기 그럼 물으면 어떡해? 참? 외워! 이동은 외우는 거야, 진짜. 10번. 자, 이거 하지 마세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넘어가지 않고 RPM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대표 문제를 좀 풀어줍니다. 자, 66번 보십시다. 자, 2,-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했어요. r이라고 했어. 자, 시연아 2,-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오케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y좌표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무게중심관을 기억나죠? 무게중심은 x끼리의 평균, y끼리의 평균인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은 g, 무게중심은 2 마일 더하면 3이니까 평균 1 마일 1, 2는 3분의 2 이게 다예요. 훨씬 쉽습니다. 다른 단원에 비해서 외울 것만 외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72번을 볼까요? 4,-7을 4,7로 옮기는 이동에 의해서라고 해서 건영아 어느 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이 점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대. x축 x가 바뀌었어? 이게 이렇게 바뀌었대. 어느 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잠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어딨어요?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평행이동인 줄 알았어요. 대칭이동이죠.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입니까? 그렇지. y좌표를 바뀌기 때문에 x축. 자, 성공하겠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입니다. 그럼 식은 어떻게 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겠다. 2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이 되겠죠. 알겠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공식만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상문제 없네. 상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 75번 문제 가십시오. 13번 문제 가십시다.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이 t입니다. 이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3,-3을 지났네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 폼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어요? x가 바뀌어요? y가 바뀌어요? y가 반대부가 될 거지 3,2가 될 거잖아. 중심이 3,2예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데요. 그럼 당연히 중심 주어지고 지나는 점 주어지면 반지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의 차이가 바로 반지름이 돼서 k는 5가 됩니다.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되더라도 반지름이 바뀌지 않잖아요. 중심만 움직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치? 재밌죠? 자, 어려운 79번을 풀어줄게. 상주 79번 문제. 1.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은그 다음 주 토요일이면 며칠이지? 17일인가? 16일인가? 그럼 시험이 한 10일 남았나? 다음 주는 이거 마무리 시키고 그럼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 거예요. 오케이? 그때 좀 용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 끝났어요. 수학 3이 드디어 우리 끝났어요. 나 혼자 끝낸 것 같아요, 기분이. 자, 맞아. 자, 맞아, 너 맞을 거야. 너 나는 숙제도 안 해. 자, 79번 문제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루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3x-2y 플러스 1은 0에 대해서 2등분 원을 직선이 2등분했대. 이거 쉬운 개념이잖아. 직선이 어디를 지나면 돼? 중심 지나면 돼. 우리는 중심만 볼 거다. 중심. 자, 중심이 뭡니까? a, -2야. 그치? 자, 그렇다면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버리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마이너스 a, 1. y는 이에 대해서 대칭,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버리면 x하고 y가 바뀌더라. 1, -a가 중심입니다. 이게 중심. 이 직선이 중심을 지나면 돼요. 집어넣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치? 원을 이동분 시키고 싶으면 직선이 중심을 지나면 된다. 그래서 1, -a를 집어넣어버리면 플러스 2a 플러스 1을 보면 그래서 a는 이렇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됐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한 문제 더 합니다. 1280번. 문제가 무난하죠? 그냥 무난하지? 그치? 1280번. 자.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해버렸더니 이게 돼버렸더라 라고 했어요. 자, 꼭지점으로 봐도 돼요. 아니면 식으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꼭지점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식으로 다루려면 x 대신 x 마이너스 2, y 대신 y 플러스 1 집어넣고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불편하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게 그냥 불편해도 그냥 하자. 그냥 그대로 보여줄게요. 자, y 대신에 y 플러스 1 넣어주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지. 꼭지점이 편하긴 한데 보여줄게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문제가. 시간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 플러스 4, 2, 1, 1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렇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 마이너스가 우변 전체로 넘어가 버리면 부호를 다 바꿔버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다. 다 똑같잖아. 이것만 똑같아지면 되죠. a는 마이너스 7이다. 알겠지? 그대로 공식 외웠던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다시 개념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약간 어려워져요. 이제 약간 어려워집니다. 겁먹지 마시고 약간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이따가 내가 간단한, 정말 간단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어떤 점과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키고 대칭이동을 시키고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가지고 맞추면 뭔가 쏠게요. 오늘 뭐
이디아는 좀 안 되구나. 이디야 좋아요. 컴포즈를 쏘던지. 이디아 지금 사장이 팔아가지고 잠깐 임시 휴업. 아 진짜? 팔 다쳐가지고 임시 휴업 중이라고. 일단 기다리세요. 오늘 배웠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만 시키면 돼요. 근데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뭐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했잖아요. 제가 이것만 하면 되는데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서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약간씩 힌트를 줄게요. 이유가 있어요. 자, 힌트 줄게요. 자, 11번 문제 가십시다.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대칭이동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대칭이동은 원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잖아. 근데 뭘 하고 싶냐면 아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고 싶어. 자, 임의의 점이 있어. 여기에 A, B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뭐 x1, y1이라고 하자. 이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야. 같은 거리만큼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건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못 푸는 문제야. 두 점에 무엇이 대칭점이 되겠어? 중점이겠지.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두 점의 중점이 A, B가 돼. 얘가 중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식을 이동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식을 이동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요. 점만 이동하거든. 대칭점이 중점이다. 이것만 생각해. 자, 그렇다면 11번 문제 3,1 0,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대요. 이게 뭐가 되겠는가 물어본 거야. 이게 뭐가 되겠는가. 자, 다현아, x좌표 뭐야? 이 점이 뭐라고 했어? 이 점 뭐라고 했어? 이게 평균이라고 했어. 중점이라고 했잖아. 즉, x끼리 평균을 구하면 0이 돼야 돼. 그렇지. 3하고 마3에 대해서 평균이 0이지. 두 개 더했을 때 이거 두 배가 되면 돼요. 2로 나눌 거니까 평균 구할 때는. 그렇다면 y좌표는 두 개 더하는 것이 평균이 1이 되고 싶으면 두 배인 2가 돼야 돼요. y좌표끼리 더해서 2가 돼야 돼요. 얼마입니까? 그렇지. 2는 6이야. 0.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저거에 관련된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이렇게 풀고요.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 때 저기 84번은 방금 84번 말고 86번을 보세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선생님 속았어요. 실은 안 나온다면서요. 자, 2차 함수는 내가 뭐로 본다고 그랬어? 꼭지점의 위치로 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꼭지점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에서 상상도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되어서 1,2가 꼭지점이고 3,4가 꼭지점이에요. 두 개 꼭지점입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의 꼭지점은 1,2이고 다른 하나의 꼭지점은 3,4인 거야. 이 2차 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럼 당연히 꼭지점과 꼭지점을 대칭 이동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바로 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구하라는 얘기예요. 대칭점. 무엇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그래버리면 더해서 2로 나누고 더해서 2로 나누고. 알겠어? 대칭점 중점이라는 얘기야. 이런 거 이건 쉬운데 이제 하려면 어려워요. 시험에서 100% 나오는 문제예요. 어렵기 때문에 100%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 이거 고등학생도 틀려. 자,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점을 뭐
직선이 주어져요. x축, y축 이런 게 아니고 뭐 y는 x 이런 게 아니고 아무 직선이 주어져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어려워 보이지? 어려워 보이지? 아무 직선이 주어져요. 이럴 때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공식이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성질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을 x1,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두 점의 중점이 자 당연히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수직으로 대칭축이 수직으로 이등분식이잖아. 수직 이등분식이잖아.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이것의 기울기와 이것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야. 두 번째,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2등분이다 라는 얘기는 중점, 이 두 개의 중점이 어디에 존재해야 하냐면 자, 대칭축 위에 존재해야 돼요.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수직 2등분 시킨다가 되기 때문에 수직 봐야 되고요. 중점, 2등분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풀거든요. 잘 기억해. 이 두 가지로 이게 1번, 얘가 2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좀 어려워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프린트 문제예요. 플러스 2 있어요. 3,5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3,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야. 자, 이것과 똑같이 풀 겁니다. 자, 대칭축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을 수직으로 2등분 시키니까 1번 이것의 기울기가 1이니까 수직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다?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소리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그럼 기울기 구하는 식으로 세우는 거야. 두 점 기울기 a 빼기 3분의 b 플러스 5 x 변해라고 그래. y는 해. 그래서 a 바비는 8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등분 시키더라. 이가 2등분 즉 중점을 찾아야 돼요. 2등분이니까 중점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마 5인데 이 중점이 대칭축 위에 있더라 라는 얘기야.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b마 5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1 2를 곱해 버리시고 넘기면 a 플러스 b는 마이로 4가 되어서 두 개 연립하시면 6 b는 마이 6, 마이가 돼요. 선생님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겁나게 틀려요. 이걸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돼요. 똑같은 종류 문제 RPM에 1288번을 연습해보세요. 안 지울 테니까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1288번을 연습해보세요. 똑같이 다음 주에 그리고 교재검사 한다고 했어요. 교재검사 가져와. 이제 당연히 뭐 지금 가져오겠지 뭐. 교재검사니까 가져와요. 자, 점 찍고 이거 말고 점 6, 마이너스 9 찍고 그림.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다. 똑같이 적어 그리고 해야지. 빨리 점 찍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직선 하나 띠 그려. 머리를 그래가지고 대칭 이동시키면 1이 올 거 아니야. 그렇지. 전지가 그걸 구하고 싶어. A, B다. 여기 직선. 그리고 이게 선을 이어가.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표시해.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선식이 있으니까 이거 제일 처음에 뭐 하고 그랬어? 수직으로 만납니다. 기울기 구하고 그랬어. 이거 기울기 얼마야? y지. 그럼 이거 두 개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래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 구하는 식을 세워. x 빼기 a 빼기 마이 a 플러스 y 빼기 b 그게 기울기잖아. 그게 얼마라고? 오케이. 그 정리해. 2 곱하고 넘어가고 하나 정리해봐. 2 플러스 2 여기로 다시 너 지금 6이라고 써놓고 B라고 읽고 있지 지금. 이씨. 그래서 1번. 그 두 번째. 자, 수직 2등 중점 찾아야 돼. 중점. 이 가운데 중점. 두 점의 중점 얼마가 되겠어? 저거가. 두 점의 중점. 평균. 이 평균, 콤마 2분의 B 마이 그렇지. 그게 중점이란 말이야. 가로 좀 해라. 점인데.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또 집어넣어. 정리해. 우리가 집어넣고 더하기 2분의 여기를 곱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AB가 나온다고. 하겠어? 모르겠다고. 똑같이 하라고. 뭘 몰라. 무조건 몰라 뭘.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미치겠네? 아니 숫자만 여기가 마이너스 6,1로 바뀌고 뭐가 문제야. 마이너스 1 바뀌고 이 10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바뀌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기울기 a 플러스 6분의 b 플러스 2 무조건 모른다고 하지마. 똑같은 문제잖아.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고 a 플러스 6은 2b 플러스 2. 그리고 두 번째 중점 2분의 a 마유 2분의 b 마이 얘가 대칭축에 있다고 집어넣으라고. 무조건 몰라. 그냥 해보질 않아. 몰라.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숫자만 달라지는데 정리해서 뭐가 멈추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얼마야? 이거 기울기 얼마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90도를 지표하면 기울기 곱하면 얼마가 돼요? 그 기울기가 뭔데? 미치겠네. 자,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풀어보는데 무조건 몰라요. 해보려고 하는 말이야. 똑같이 집어넣고 이거 앞에 거 보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좀 어려워 보이면 몰라요. 그러지 말고 스스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90번 문제 드릴게요. 90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이야.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9야. 이 두 개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원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원은 중심을 보면 되거든. 중심과 중심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2,-4야. 이 직선을 구하고 싶거든. 그렇다면 생각해봐. 우리 선대칭이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수직으로 2등분 시킵니다 라고 했잖아. 대칭축이. 그치? 수직 2등분 시킵니다. 그거 수직이라면 뭘 봐야 돼? 일단 기울기를 봐야 돼. 기울기 x 변하냐? 2개 증가했고 마이너스 4개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직선 수직 2등분 시키니까 어느 점을 지나가? 중점을 지나가는 거야. 중점. 두 점의 중점 지나가는 거야. 1,마이. 그 말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1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거라는 얘기고, 갑자기 의심스러워. 기울기하고 점 주어졌는데 1차함수를 못 구하는 사람이 있진 않겠지. 솔직히 1차함수는 공식 안 써도 되고, 저는 못했으면 저는 어차피 중학생들 하듯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도 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x 쓰고 플러스 b라고 적어가지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해주면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얘가 되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써라. 2를 곱해가지고 자, 넘겨! 이게 답이다 라는 얘기야. 좋아! 똑같은 문제 다시 풀어봐. 자, 똑같은 문제 87번. 직선만 보여봐. 직선만. P점, Q점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직선 방정식만 보여. 이것과 똑같아. P점, Q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물어본 거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고 직선까지만 보여봐. 그래서 직선이 뭐가 나왔어? y는 x 플러스 2 나와야 돼요. 그것에 x절편 구하고 y절편 구해서 넓이 구하면 되니까 x절편 마이너스 2 y절편이니까 6변도 2, 높이도 2. 그래서 2가 답이겠네. 그치? 자, 됐어요 이제. 자, 직선에 대한 대칭이 좀 안 나오네. 그래, 옵선까지 되겠네.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라스트! 이동은 진짜 별거 없거든? 근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 이동이 진짜 어려워. 왜 그럴까? 어려워. 아니, 이동 쉽잖아. 외우면 되잖아. 왜 어려울까? 어렵게. 앞에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점, 직선, 원 이것들 다 포함하니까 이동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앞에 내용들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이동 자체는 굉장히 쉬워. 외워서 풀면 되거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개념은 최단거리라는 거야. 최단. 가장 짧은 거리만큼 움직이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길이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꽃집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꽃집들이 쫙 여기저기 꽃집들이 있어요. 여기에 뭉클지 말자. 자, 여기 거명이가 있어. 여기에는 헌순이가 있어. 이 사전. 뽀뽀하고 막 그래요. 헌순이 모르겠어. 그렇지. 자, 근데 어느 날 약속을 잡았는데 건영이가 바로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꽃을 선물해주고 싶어. 그래서 길가에 있는 꽃집에 들려서 꽃을 사가지고 갈 거야. 근데 빨리 보고 싶으니까 가장 최단의 루트를 길을 만들고 싶어. 어디 꽃집을 가면 가장 빠르게 헌순이한테 갈 수 있을까? 아무데나 한다고?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리하고 이렇게 가는 거리가 똑같을 것 같아? 달라. 가장 빠르게 가고 싶어. 그 이제 최단 거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대칭이동이야. 대칭이동. 이 상황이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았으니까 자 이런 거지. 여기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데 가장 빠른 루트로 움직이고 싶어. 이런 얘기야. 근데 바로 구하려면 반사, 꺾어지잖아. 꺾어지면서 반사 튕기면서 거리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뭘 해버리느냐. 이 점을 꺾어지게 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려. 이렇게. 그래서 잘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리가 같을까 다를까? 대칭 이동시켜서 만든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은 무엇이 되버릴까? 합동. 그럼 이 거리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같단 말이야. 즉 위에서 움직이나 대칭 이동시킨 이 점에서 움직이나 거리상은 똑같아. 그럼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이 도착하는 게 돼버려.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어떻게 움직이면 돼? 직선으로 움직여. 이게 바로 이 최단거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최단거리 물어보면 반사시키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돼. 결국 그럼 여기서 어디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를 지나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얘기야. 결국은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게 움직이면 최단거리가 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게 움직이는 게 최단거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쉬었다가 보여주세요. 아무나 쉬어줄 수 있어요. 처음에